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이죠.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내가 오늘은 비염이 좀 덜한데 네, 이우영 아나운서가 콧소리가 나네요. 네, 제가 그 주말 내내 좀 감기로 앓고 있어서. 네. 감기. 네, 아니, 감기를 앓으면은 스튜디오에 마스크라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옮기려고 일부러. 많이 회복하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옮기려고 지금 일부러 마스크를 안 쓰고 왔어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이 자리를 노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아닙니다. 네.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비타민C를 엄청 먹어야지 이거. 아유 네. 참. 아니 그 감기 주말에 그렇게 감기 있으면 좋아하는 축구도 못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축구 보기만 했습니다. 열심히. 보기만 했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또 주말에 헤드트릭을 했죠. 네, 기분 좋은 헤트트릭을 보여줬기 때문에. 헤드트릭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예. 네, 말씀하세요. 보니까 슈팅을 3개 때렸는데, 세 개가 다 들어간. 네, 아.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 손흥민 선수. 원톱이 아주 손흥민 선수한테 잘 맞는 네. 그런 포지션이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신윤hl 교수님이 진행하는 뉴스 정면 승부도 원톱으로 나아가고 있고, 네. 아, 왜 갑자기 감기 얘기하다 그 얘기를 해요? 원톱으로 해서 이어받아봤습니다. 네. 이런 원톱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들으시려면은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는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공교육 멈춤의 날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앞서서 앵커께서 오프닝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희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제 추모일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각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역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오늘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 혹은 병가를 내고 지난 7월에 숨진 서희초 교사를 추모를 했는데요. 부산에서는 초등교사 가운데 1,500여 명이 결근한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고요. 부산 지역 초등교사가 약 9,400명이니까 10%가 넘는 교사들이 이제 결근한 것으로 잠정 추산됐습니다. 오늘 추모 집회 참석을 위해 결근한 교사가 많은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이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경남도를 살펴보면 초등교사 오늘 출석하지 않은 초등교사가 1,3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고요. 강원 지역의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이 이 연가와 병가에 동참을 하면서 단축 수업 등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학교가 인력 지원을 요청해서 지역교육청에 장학사와 퇴직교원 등을 투입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국 교사들이 오늘 공교육 회복의 날로 정했고 본교에서도 선생님들의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렵다고 전했다고 하고요. 정확하게 연가나 병가를 신청하고 또 조퇴한 교사의 규모는 오늘 오후 늦게나 윤곽이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는 큰 혼란이 없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학교가 많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이달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전국 30개 초등학교에서 임시휴업, 재량휴업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서희초 강당에서 49제 추모제가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렸고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해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각에는 4시 30분부터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또 전국적으로도 그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나 대구교육청, 그리고 충북교육청, 대전 보라매공원 앞 등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지난 토요일에 여의도 이 근방에서 이제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주변 커피숍이나 이런 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도 했는데 이 같은 선생님들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오늘 수업이 하루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 이유는 그만큼 여태까지 이건 사실 교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의 문제지.
보세요. 어제도 선생님 한 분이 또 네. 극단적인 선택으로 돌아가시고 이게 계속 지금 전국 서울, 군산, 제주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현상이란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구조에 단단히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점을 외치고 있는 것이 지금 선생님들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육부가 말해요. 오늘 뭐 하면은 연가 투쟁하고 막 이러면은 징계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교육부가 지금 아직 핵심을 못 짚고 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데 만일 오늘 연가 투쟁에 나선 선생님을 교육부가 징계를 한다? 저는 그러면은 이거는 정부의 방침을 스스로 뒤집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선생님들의 외침, 선생님들의 절규가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선생님들의 절규, 선생님들의 외침에 정치권이나 혹은 행여 이념 지향적 단체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일은 철저히 배격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그동안 얼만큼 힘들게 느껴왔고 얼만큼 버텨왔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정치적 색채를 철저히 배제하고 이념적 색채도 철저히 배제해야만 선생님들의 절규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는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선생님들의 어떤 인권이 좀 보장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그동안 학생들의 인권 물론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강조해왔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학생들은 피의자고 선생님들은 가해자라는 등식을 혹시 너무 보편화시키지 않았는지를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이 좀 반성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선생님들 똑같이 감정을 가진 오죽하면 선생님이 감정 노동자라고 그러겠어요. 예?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그럼 누가 선생님을 하려고 그래요? 예? 저는 오늘 바로 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 멈추는 순간 우리도 함께 선생님들의 고통을 느끼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염수 1일 브리핑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1일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국내에서 가시적인 수산물 소비 위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방류 직후인 8월 24일부터 29일 6일간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액이 방류 직전인 8월 17일에서 23일 7일간의 매출액의 1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월 24일에서 25일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68.1% 늘었고 방류 전인 8월 22일과 23일보다는 46.7% 늘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또 8월 24일부터 27일 수산 외식업 전체 1000개소의 매출은 방류 전 8월 20일에서 23일 대비 3.8% 감소를 했으나 횟집 30개소의 경우에는 13.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제 수산물 많이 즐기러 가시는 곳이 노량진이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여기도 얘기를 했는데 가락시장도 있어요. 아, 네. 저는 아무래도 노량진을 가다 보니 가락시장도 있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방류 직후인 첫 주말 가락시장 상인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월 25일부터 27일 노량진 소매점 매출은 방류 일주일 전인 8월 18일부터 20일 대비 14.6% 늘었다고 하고요. 식당 매출의 경우 2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박 차관은 방류 전보다 오히려 부산물 배출량이 늘어난 것을 볼 때 소비량이 간접적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다만 이 부분은 기간도 짧고 장기적인 추이를 봐야 하므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런던 협약 의정서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런던 협약 당사국 등에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답을 했는데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익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투기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런던 협약 의정서 규정대로 해양 환경 보전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해수부가 2019년부터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 협약이나 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일 서울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인천 소래포구 시장,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하거든요. 자, 정부 브리핑 내용을 보면 오염수 방류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럼에도 앞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소비 활성화 축제도 개최한다는 건데, 이런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 이유영 아나운서 미국산 쇠고기 먹어요? 네. 왜 먹어요? 네? 왜 먹어? 값이 비교적 저렴해서요. 그죠? 네. 미국산 쇠고기 안 먹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런데 바로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번에는 왜 이러냐 하면, 이 소위 말해서 뭐 전자레인지 참외 뭐 이러고서 네. 뭐 뇌송송 구멍탁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을 이미 2번을 겪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광우병 때는 과학자들이 나서질 않았어요. 그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은 의대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핵 관련 학과들, 원자력공학과라든지 이런 교수님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이건 전혀 우리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물론 이분들이 정부를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과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학자들이 나서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해류는 자연의 법칙이, 이거 과학도 아니에요. 그냥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류는 그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해류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은, 저는 사실 코로나 때 제가 느낀 게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전 세계 최고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높은 수준의 국민들의 민도가 지금 이번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지금 늘었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비수기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 회가요. 그런데 늘었다라는 건 뭐냐면, 야 이거 우리라도 먹어야지. 이거 수산업자하고 어민들하고 이 횟집하고 이런 분들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코로나도 견뎠는데 이런 의식도 전 발동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되는 거죠. 근데 뭐 축제까지 한다. 저도 어제 축제인지도 몰랐는데 네. 토요일 날 우리 딸이 와서 그 회를 뜨러 수산물 시장에 갔어요. 회를 떴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이거 지금 영수증에 자기가 사인을 해주면 가면은 온누리 상품권 2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7만 5천 원 이상 사면 2만 원 준다고. 네. 그래서 2만 원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거 받으려고 한 1시간 정도 더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려스러운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더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7만 5천 원이면 꽤 고가의 회감을 드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모든 회 중짜리 하나랑 모든 회. 네. 전어 회를 좀 전어, 또, 네. 뭐 너무 공감을 한다. 아니 그 근침이 돌아서. 그래요? 네. 아픈데 참 식욕은 참. 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가 무산이 되자 유감을 표명하고 이 대표에게 조속히 소환에 응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오늘 수원지검이 각 언론에 보낸 문자를 보면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대표가 단식 중이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 간의 소환 조사 일정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단식 투쟁에 들어간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또 향후 조사 일정이 더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이 지난달 2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통보를 했는데 이 대표가
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검찰과 소환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고요. 결국 8월 30일 소환 조사 무산이 됐습니다. 이후 이제 검찰이 이 대표 측에 9월 4일 오늘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을 했으나 이 대표 측은 4일에 불가능하고 이달 11일에서 15일 중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번째 소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또 지난 1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돌연 4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만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제 조만간 다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방탄 웰빙 단식쇼, 관종 DNA라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영장 청구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전국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뭐 이유에 대해서 저는 뭐 그것이 뭐 핑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단 국민의힘의 방탄 웰빙 단식쇼, 관종 DNA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거는 이 국민의힘에서 단식할 때 민주당이 그랬어요. 예를 들면 2019년일 거예요 아마.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 그 이 천막에서 다른 천막으로 옮겨서 주무셨거든요. 그때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은 출퇴근 단식하냐 이러면서 비아냥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8년에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를 하면서 단식을 했을 때 그때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전기장판인가 뭐 좀 뜻한 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민주당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글램핑 단식이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뭐한데, 단지 저는 두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2019년일 거예요 아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했을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기에 반대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단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018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할 때에는 드루킹 특검에 반대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 거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8년일 겁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단식을 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단식을 한 거예요.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조금 목적의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죠. 범위가 좀 포괄적이다. 포괄적이죠. 네. 그리고 사실 단식 중단 조건을 기자님이 물어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단식이라는 건 소수 정당의 이 최후의 저항 수단인데 사실은 여태까지 민주당이 많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소수 힘없는 정당이 선택하는 방식의 저항 수단을 선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일반 국민들은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파생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생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어요. 믿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건 뭐냐면, 일단 검찰이 부를 수도 없고 소환 조사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환 없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체포동의안을 넘긴다? 아니 지금 단식을 하는 사람 혹은 단식 뭐 중간에 끝나가지고 뭐 건강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 대놓고서 그거 체포동의안 가결시키자고 얘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이 수사에 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석을 맞게 되면 사실은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숨을 놓을 수 있죠. 이거는 의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파생되는 상황이 그럴 거라는 얘기죠. 뭐 본의 아니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검찰은 고민은 될 거예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에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제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일명 조총련이라고 하죠. 주최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을 염두에 둔 것을 언급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같은 회의에서 앞서서 앵커께서도 말씀해주신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일 반국가 행위에 관련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윤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강경 기조에 담긴 함의는 뭐라고 보시나요? 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거죠. 첫째로 지금 신블록화, 신냉전이 분명히 닥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 신냉전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 때문에 그렇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게 언제 제일 가시화되기 시작했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거든요. 그걸 이후에 스웨덴, 핀란드 같이 아주 100년 가까이 중립을 유지했던 국가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냉전보다 신냉전이 오히려 더 전략적 모호성, 그냥 뭐 형도 좋고 매부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음을 증명을 하는 거고, 이렇게 신냉전이 오면 당연히 이념에 대한 강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이를 만났을 때 해상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뭐 한미연합훈련 하는데 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무슨 훈련하는 게 뭐 그거 왜 안 되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혹은 미일연합훈련은 미국은 핵보유국인데 일본이나 한국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예요. 예? 그죠? 그런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연합훈련을 하게 된다면 둘 다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의 연합훈련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합훈련을 하겠다라는 것도 신냉전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에 대해서 자주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일반 국민들은 상업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데까지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체감을 못 하는데 대통령이 자꾸 얘기를 함으로써 왜 이러지부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워낙 똑똑하고 민도가 높으니까 왜 이러지? 그러다 보면 변화하는 질서에 대해서 언젠가는 체득할 시간이 올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윤미향 의원의 이 조총련 주최 추모식 참석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관련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양금희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김영호 장관은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참석과 관련해서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와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이다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했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총련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이고 또 북한의 대리기관이며 북한의 주일 대표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박정욱 국회 사무처장은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고요. 국회 사무처장에게 또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윤 의원이 자비로 다녀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일단 보수 언론이 색깔론으로 갈라치게 하는 거라며 반박에 나섰고요.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동포단체로 구성된 추도실행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였고 조총련은 주최 측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에 대해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수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3.1절 행사, 일본에 3.1절 행사 했을 때는 민단하고 조총련하고 같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과도하게 이념적 색깔을 입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 주장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번 행사에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는 단어입니다.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는 단어를 사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제가 볼 땐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굉장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무리 조총련이라 하더라도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참석한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입장과 체면을 당연히 고려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데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괴뢰국의 그 국회의원이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윤미향 의원 자체에 대해서도 윤미향 의원이 굉장히 기분 나빠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뭐 민단과 조총련이 함께하는 행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그건 저의 판단이고 더 중요한 건 법적인 판단이겠죠. 그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뭐 수사든 뭐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이거는 그렇게 결론이 나는데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죠. 네, 빨리 간 게 나아요. 네, 네? 거의 다 나왔습니다. 네. 믿어야 되는지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YTN의 이구영 아나운서였습니다.